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사용 후 해결료 저장고의 적법성 논란을 보도해드렸습니다만 월성원전의 사용 후 해결료 건식 저장고가 공작물로 분류돼 있어서 지자체에는 신고만 하고 건축해왔습니다. 이 엄격한 원자력 안전법에 의해 관리된다고는 하지만 직접 영향을 받는 자치단체가 허가 과정에서 배제된 점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성원전이 사용 후 해결료를 보관하고 있는 건식 저장고입니다. 26만 다발의 사용 후 해결료가 저장돼 있고 무게로 따지면 6,000톤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물은 공작물로 분류돼 지자체나 소방서의 허가 절차 없이 신고만 하고 건축이 이뤄져 왔습니다. 하물며 주유소와 가스 저장 시설도 건축법의 엄격한 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사용 후 해결료 저장 시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위험 물질을 지금까지 허가도 없이 신고만으로 운영해 왔다는 것은 경주 시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그런 행위고요. 또 정부의 위험물 선박 운송 및 저장 규칙도 방사성 물질을 위험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 후 해결료 저장고도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용 후 해결료 저장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용 후 연료 건식 저장시설은 원자력 안전법에 의해 엄격한 검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공작물로 신고되어 있지만 안전성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사능 누출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 있는 자치단체가 전혀 관리 감독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경주 시민들은 가장 큰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아무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는 것은 큰 모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수원과 정부는 2019년까지 월성원전의 7개의 사용 후 해결료 저장고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어서 적법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한수원 월성원자력 본부는 월성원전 2호기가 계획 예방 정비를 마치고 발전을 재개, 내일 오전 6시쯤 전 출력에 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월성원전 2호기는 지난달 1일부터 제15차 계획 예방 정비에 착수해 저압 터빈 분해 점검과 증기 발생기 전열관 정비 작업을 실시했고 원자력 안전법에 따른 법정 검사도 받았습니다. 정부가 어제 영덕 원전 찬반 주민투표를 합법적 투표가 아니라고 발표하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합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변은 주민투표법에 따라 선관위가 관리하는 주민투표가 아니라도 민간주도 주민투표 또는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자문형 주민투표는 그 어떤 법령으로도 금지하지 않고 있어 불법 또는 탈법이라는 표현은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률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주민투표를 불법으로 규정한 이희진 영덕 군수를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정부에 이어 경상북도도 오늘 도지사 명의의 호소문을 통해 주민들에게 찬반 투표에 동조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정부에는 안전대책과 지역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경주의 한 대학가에서 대규모 원룸 사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대학생 등 40여 명이 수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되는데 사기 사건 용의자는 몇 달째 잠적 중입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의 한 대학가 원룸촌입니다. 대학생 김모 씨 등은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지만 보증금 3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곧 돈을 마련해주겠다던 집주인 70대 강모 여인은 최근 들어 연락마저 끊겼습니다. 강 씨는 대학가 원룸에서 군대나 휴학, 취직 등으로 공실이 자주 발생하는 걸 이용해 방 1개를 놓고 학생들과 2중, 3중 계약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내 아들 짐을 갖다 몽땅 다 빼고 창고에다 갖다 놓아놓고 이 방은 빈 방이다. 그래서 그 학생인가 그 사람도 들어와가지고 살게 됐다.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동네 원룸 3곳에서 관리인으로 일하던 강 씨는 집주인 행세를 하며 주인 몰래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6천여만 원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지방에 사니까 와서 일일이 확인도 할 수도 없고 하고 저는 또 친정어머니 같으니까 설마 70대 노인네들이 뭐 거짓말을 하시겠나 믿었죠 그냥. 강 씨에게 돈을 떼었다는 세입자는 지금까지 40여 명,
피해 금액은 4억여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학 원룸촌에서는 부동산 중개사 없이 집주인이나 원룸 관리인을 통해 방을 구하는 일이 흔하다 보니 학생들은 더 쉽게 속았습니다. 전부 다 솔직히 여기 정보가 다 타지에서 오는데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것만 믿고 와서 그냥 하는 절차로 흘러갑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 사실을 조사하는 한편 강 씨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피고 소인이 이제 좀 잠적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재 파악을 지금 노력 중인데 소재가 확인돼서 출석이 담보가 되면은 경찰은 등기를 통해 집 소유자를 반드시 확인하고 가능하면 직접 만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경북에서 주택 전세에 비해 월세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감정원이 지난 9월 주택 실거래 정보를 활용해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을 산정한 결과 경북은 10.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올해 초부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대구의 전월세 전환율은 7.8%로 2013년 초 10%를 기록한 뒤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이 높으면 전세보다 월세 부담이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전문 기능인을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2015 마이스터 대전이 오늘 구미에서 개막했는데요. 내년에는 포항에서 더 큰 규모로 열릴 예정이어서 마이스터 운동의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문 기능인을 우대하기 위한 마이스터 운동. 지난 2009년 구미에서 처음 시작되면서 2011년부터는 마이스터 대전이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로 5회째인 구미 마이스터 대전에는 전국 150여 개 초중고등학교에서 7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그동안 쌓은 실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진로를 선택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배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재미를 주니까 그 점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구 경북 지역 기업인 100여 명으로 구성된 마이스터 운영위원회가 구성돼 행사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마이스터를 정체적으로 좀 국민들한테 뿌리를 내리도록 그 의식개혁부터 우리는 뒤에서 의식개혁 운동을 좀 하자. 전 국민을 상대로 한. 내년에는 포항에서 마이스터 대전을 열기로 하는 등 운영위원회 조직도 전국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포항시에서도 시장님이야 여러분들께서 예산 지원부터 열심히 도와주고 계십니다. 내년은 꼭 저희도 이렇게 큰 성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대전을 준비하겠습니다. 지역 기업인들이 청년 실업난 속에 중소기업 인력난이라는 모순을 극복하자는 범국민의식 계약운동인 마이스터 운동에 동참하면서 큰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페루에서 열리고 있는 제13차 세계유산도시기구총회에서 경주시가 차기 총회 개최 후보지로 경쟁을 펼치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는 2017년 열릴 세계유산도시기구총회 개최 후보 도시는 경주시와 스페인 코르도바, 멕시코 푸에블라, 브라질의 올린다 등 4개 도시로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회원국들의 투표로 결정됩니다. 한편 최양식 경주시장은 이번 총회에 참석해 페루의 역사도시인 아레키파시와 우호도시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차기 총회 개최지 유치 활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는 경주의 대문호, 박목월 시인의 탄생 100주년인데요. 경주의 미술가들이 목월의 시에서 받은 영감을 담은 작품전을 열고 있습니다. 강지희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경주 건천 모량이 낳은 한국 근대문학의 대가 박목월. 경주의 원로화가 최복은 화백은 1969년 생전의 목월을 스케치한 것을 올해 그림으로 완성시켰습니다. 시인의 대표작 나그네 또한 여러 폭의 작품이 됐습니다. 목월의 시 속에 나타나는 이미지를 떠올리고 그 속에서 받은 영감을 표현한 겁니다. 자신의 그 그림의 어떤 스타일을 또 시 속에서 찾아서 그렇게 또 접목시키는 그런 즐거움이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참 뜻깊은 그런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경주 미협 작가 70여 명이 참여한 이번 전시는
향토색 짙은 모걸의 초기 작품과 50년대 이후 소시민의 일상을 담은 후기로 구성됩니다. 모걸 탄생 100주년을 맞은 올해 많은 행사가 열렸지만 이번 전시는 1년 넘게 준비하면서 특히 공을 들였습니다. 모걸 선생님의 시를 읽고서 지역 예술가들이 거기서 느끼는 감흥들을 그 회화와 조각과 서예로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1964년 만들어진 경주미협은 경북에서는 가장 오래된 미술단체 중 하나로 이번이 45회 정기전입니다. 이 밖에도 주말 볼거리로는 포스코 갤러리 기획초대전 미 숨을 불어넣다, 경주 청소년 화랑무 공연단의 화랑이야기, 제2회 전국 색소폰 페스티벌인 포항이 흥해 좋은이웃교회 부설 별나무 소극장에서 열리고 경주 직장인 밴드 정기 공연은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이향숙 손옥금 2인전은 경주 라오 갤러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강재입니다. 계속된 가뭄으로 안동댐과 이마댐이 농업용수의 하천 유지용수를 줄여야 하는 주의 단계 상태를 5달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초부터 가뭄 위기 대응 단계상 주의에 진입한 안동댐과 이마댐 저수율은 32.6%와 30.5%로 역대 최저수위 2,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가뭄이 이어지면 농업용수마저 줄여야 하는 경계 단계에 들어가야 하지만 농업용수 사용철이 끝나가는 데다 오늘 밤부터 많은 양의 비 예보가 있어 경계 단계는 면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지난해 세월호와 올해 메르스로 크게 위축됐던 독도 관광객이 더디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독도를 찾은 관광객은 17만 4천여 명이었고 연말까지 18만 명 선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지난해 관광객 13만 9천여 명에 비해서는 늘어난 것이지만 올 4, 5월 한창 회복되던 관광객이 메르스로 격감한 뒤에 주춤하고 있어 2013년에 25만 5천여 명 수준을 회복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군이 울릉도에 해병대 전투 병력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해병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해병대 사령부 관계자는 어제 서울에서 열린 해병대 발전 심포지엄에서 한 교수가 울릉도에 중대급 규모의 해병대 전투 병력을 배치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 군 내부에서 구체화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주말은 많은 양의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절기상 겨울의 문턱, 입동인 일요일을 지나 다음 주 월요일에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강풍과 풍랑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양태빈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이번 주말은 가을비가 흠뻑 내리겠습니다. 벌써 오늘부터 하늘이 흐려지고 곳곳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 비는 월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리는 비의 양은 총 100mm까지 되면서 가을비치고 많은 양이 예상되는데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내일 울릉도와 독도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될 것으로 보여서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초속 14m 강도의 강풍이 휘몰아치겠는데요. 동시에 동해상에서는 풍랑특보가 이어지겠습니다. 파도의 높이 5m로 매우 높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 지역은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1도에서 13도로 시작하겠고 낮 기온은 15도에서 17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종일 흐린 하늘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릉도 11도, 독도 14도, 낮 기온 울릉도 14도, 독도 15도가 되겠습니다. 동해 전해상도 오전부터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파도는 오전에 4m까지 일다가 오후에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최대 5m로 일겠습니다. 비는 절기상 겨울의 문턱인 입동을 지나 다음 주 월요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은 조금씩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